낙성 계약을 한 당사자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어느 한쪽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낙성 계약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계약 실무 서론 기초편 1강 부동산 계약과 관련한 계약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채권계약입니다. 채권계약이라는 것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 집을 10억에 팔았습니다.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10억 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대금 지급 청구권이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 집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즉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채권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채권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키워드는 어떤 물건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번 두 번째는 물권계약입니다. 물권계약 중에서 저당권 설정 계약의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이 이 사람에게 10억 원을 대출해주고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금전을 대출해준 은행을 저당권자라고 하고, 금전을 대출받아서 담보 설정을 위해 갖고 있는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해준 채무자를 저당권 설정자라고 합니다. 대출받은 사람이 약속한 날짜까지 대출 금액을 상환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은행에서는 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을 실행, 즉 경매를 실행하여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사람이 아니고 채무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설정해준 물건입니다. 즉 저당 잡은 물건인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권계약이라고 합니다. 채권이란 특정 물건이 아니고 특정인에게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매수인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돈을 돌려받는 것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채권입니다. 이러한 계약을 채권계약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돈만 빌려주고 담보로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당권 설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채무자는 상환길이 지났는데도 원금을 갚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서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주면서 물권계약인 저당권 설정을 했다면 바로 경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보다는 물권이 더욱 강력합니다. 물권계약의 키워드는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유명계약과 무명계약입니다. 유명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고용 등 15가지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는 계약을 유명계약 또는 전형계약이라고 합니다. 무명계약은 보증계약, 교육, 수강계약, 골프 회원권 계약 등 수만 가지 계약이 있습니다. 이런 계약이 일일이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계약을 무명계약 또는 비전형계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법에 명시되어 있느냐,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느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입니다. 이 집을 10억 원에 팔기로 내놓았습니다. 매도자는 이 집을 10억 원에 팔겠다라고 하면 청약이고, 이러한 청약은 매도자의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특정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시가 신문 광고, 인터넷 방송 광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저 집을 팔겠다라는 소식을 들은 매수자가 그래 좋다, 내가 말한 그 집을 내가 10억 원에 사겠다, 오케이 라고 승낙을 하면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승낙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약한 이 사람, 청약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매매 계약이 성립되면 이것을 낙성계약이라고 하며, 낙성계약을 한 당사자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어느 한쪽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낙성계약은 어느 쪽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추가시키는데 이것을 계약금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입니다. 요물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금으로 정한 금액, 전액이 지급되어야만 계약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계약금 계약이 완성되었다면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자에게 상환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보시면 매매대금 10억 원, 계약금 1억 원, 잔금 9억 원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매매대금을 10억 원에 팔기로 하였다면 낙성계약입니다. 여기까지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낙성계약, 낙성계약만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매도자이든 매수자이든 어느 누구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1억 원으로 하기로 하자라고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계약금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1억 원이라고 기재하였다고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계약금을 1억 원으로 정해놓고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한다던가 아니면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하였다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매수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금 전액을 매도자에게 지급한 후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계약금을 민법 565조에 따른 해약금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상황에 따라서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합의 또는 소송 등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토지를 매매하는 것을 예시를 들어가면서 청약과 승낙 그리고 쌍무계약에서 반드시 나오는 동시이행 항변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